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통상임금 논란 짚어보고요. 그런가 하면 세계 판결이라 주목을 받았던 페이스북과 방통위의 과징금 소송에 대한 결과도 오늘 나왔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글로벌 CP와 국내 이통사들의 망 이용료 협상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만큼 세계 각국의 이목이 쏠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죠.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또 얘기를 들으셨겠습니다만 청와대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중간에 얘기를 나누다가 저희가 급하게 또 청와대를 연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또 다른 경우에 따라서는 지소미아 연장 폐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경제 사안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여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이 이제 받는 그 복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첫 판단이 나왔는데 1심하고 2심은 이걸 인정을 했다면서요. 근데 왜 뒤집혔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이 판결은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 습관적으로 또 주기적이고 규칙적으로 받는 거여야 되는데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측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복지 포인트를 갖고 그것을 공무원이 계약을 맺고 있는 어떤 가게에서는 물건을 살 수가 있지만 그 지역을 벗어나면 다른 데서는 물건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매우 제한한 것이다. 사용 용도 면에서도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적인 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그런 판정입니다. 사실은 이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오랜 기간 논쟁이 있어 왔고 기아차 노사 같은 경우에는 무려 9년 동안 이런 논쟁들이 있었는데 뭐 잠시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도대체 이 통상임금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건지 개념부터 한번 짚어보죠. 법을 참 애매하게 저는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동법에 통상임금이라는 기준을 두면서 예를 들면 휴일날 근무를 더한다든지 심야에 근무를 더했을 때 통상임금의 1.5배를 줘야 된다, 2배를 줘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만약에 국회에서 그 법을 만들 때 통상임금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규정했다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분쟁이 생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야나 국회의원, 정부 누구도 책임질 수 없으니까 애매한 표현으로 통상임금이라고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처럼 월급 체계가 복잡한 나라가 없습니다. 기준급 있고 또 수당 있고 무슨 뭐 시간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수십 가지 월급 명세표를 보면 어지럽기 짝이었거든요. 그럼 그중에서 어디까지를 통상임금으로 할 것인가? 그것이 참 애매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과거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이 통상임금을 매우 협의로 해석을 해서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이런 것만 통상임금이다 해서 사실 수당 1.5배를 주는 데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줬었어요. 그것을 당시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행정 지침을 내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기업체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죠. 대표적으로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기아차 노조 같은 경우는 수조 원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거기서는 기아차가 졌죠. 노동자가 이겼습니다. 거기서는 각종 수당 같은 것도 그것이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이 맞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복지 포인트까지 이것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해도 너무한다라는 그런 좀 시각도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법규를 있는 액면 그대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건데 궁극적으로는 법을 애매하게 만들어 놓은 국회의원들의 자기 책임 전가한 것이 결국은 법원으로 갔고 거기서 사회적 코스트가 엄청나게 컸고 많은 노동자들, 많은 기업들 이렇게 지금 혼선을 빚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판결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지금이라도 법을 고쳐야 됩니다. 적어도 통상임금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노동법에 규정만 해두면 이런 문제가 전혀 생길 수가 없는데 아직도 국회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 개인적인 의견을 좀 여쭤볼까요? 그러면 통상임금은 어떻게 규정돼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상임금은 그것은 통상임금이 어디까지가 맞다 안 맞다가 그것은 학문적으로 정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가장 이상적으로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급여 체계를 단순화시켜버리면 이런 문제는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단순화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고정 급여를 연봉 얼마다. 예. 그러면 그 연봉 전부가 통상임금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연봉을 일부러 나누어서 기본급 좀 나누고 예. 또 식비 나누고 또 뭐 상여금 또 뭐 예, 따로 하고 무슨 뭐 저기 저 애 출산 수당 예, 이런 예, 거를 예. 수십 가지로 나눠놨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거기서 어디까지를 할 것인가? 그것은 어디가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예. 국회에서 우리는 어디까지를 통상임금으로 한다 해서 예. 합의에 따라 규정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용자는 좀 더 이것을 좁게 보고 싶은 거고, 그렇습니다. 노동자는 좀 더 넓게 보고 싶은 예. 거고, 그들의 이해관계는 이해를 하나 예. 법에 이제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 자체가 너무 모호하다 보니 예. 이런 분쟁이 생긴다. 국회의원은 책임지기 싫고 네, 예,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이 주제 나눠봤고 두 번째로 좀 굵직한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방통위하고 맞붙었던 내용이지요.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고 일단은 법원은 페이스북 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페이스북이라는 포탈은 아시죠? 아 그럼요. 유명한 SNS 회사죠. 예,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구혜선 사건도 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 터지고 있을 정도로 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안 보면은 살아가기가 어려울 지경이에요. 오늘 주제와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네. 인스타그램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올라가니까. 예. 네네네. 그래서 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제 그리고 회사만 따지면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예. 한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한국의 소비자들은 예.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보게 되는데 예. 페이스북은 하나의 CP예요. CP라는 게 예. 컨텐츠 프로바이더. 예. 어떤 그 내용을 전해주는 예. 데에 불과하지. 예. 그 우리가 페이스북을 접속을 할 수 있게 된 가장 근본적인 과학적인 이유는 예. 거기에 컴퓨터 망이 연결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인터넷 망이요. 예. 그 인터넷 망은 누가 만드느냐? 예. KT, 그다음에 또 SK, LG U+. LG 요 세 회사가 예. 이 망을 만드는 겁니다. 네. 망을 만드는데 그 망에 페이스북이 그 과학기술 그 망을 이용해서 우리 국민들과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우리나라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그런 예.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 이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망 사용 대가로 망 이용료라는 걸 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망 이용료를 내는데 네이버는 750억 달러 정도를 내고 있어요. 예. 750억 원입니다. 우리 돈. 예. 그런데 이 페이스북은 예. 거기에 10분의 1도 못 미치는 금액을 내고 있다고요. 예. 그 국내 이 포탈들만 지금 과도하게 예. 불공평하게 돈을 많이 내고 있는 것이죠. 네네네. 근데 지금 접속 횟수라든지 국내 트래픽에 미치는 영향이 페이스북이 네이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 사실은 네이버보다도 서너 배를 더 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더 내야 되는 사람이 덜 내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엄청나게 지금 돈을 적게 내고 한국의 이 망을 예. 편법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와중에 사건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3년 전에 SK 브로드밴드하고 LG U+하고 망 이용료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SK와 LG가 예. 페이스북을 상대로 돈을 좀 더 내야 되겠다. 예. 너희들 때문에 지금 이 속도가 늦어지고 예.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어떤 장난을 치게 됐냐면요. 예. 페이스북이 자신들의 그 고객 중에서 예. SK와 LG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접속 속도를 왕창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아, 그게 뭐 가능한 일인가 보군요. 예, 가능하죠. 네, 지금 현재는 예. 페이스북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KT에 예. 캐시 서버를 두고 있었거든요. 예. KT에 돈을 좀 내고 들어와 있었단 말이죠. 예. KT를 통해서 SK와 이 LG를 접속하고 있었는데 예. 페이스북이 국내 소비자들한테 아무 연락하지도 않은 채 예. LG와 SK를 통한 연락은 홍콩을 경유하도록 일방적으로 조치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LG와
그 SK 소비자들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예. 통신 접속 속도가 약 서너 배, 예. 많게는 10배 정도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 그런 바람에 통신 대란이 일어난 겁니다. 예, 예. 자, 그 대목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것은 네.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겼다. 예. 너희들이 통신망을 이용을 하면서 돈을 내야 되는데 그 협상을 유리하기 위해서 예. LG와 SK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협박을 한 거거든요. 예. 예. 그 대목에 대해서 3억 9천억 원의 과징금을 때린 사건이죠. 방통위가요? 예. 예. 그런데 페이스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해서 예. 한국에 있는 그 유명한 이 법무법인 김현장을 동원해서 아. 이겨버렸습니다. 거기에 김현장이 예. 끼어 있습니다. 예, 김현장이 이겨준 거죠. 예, 예. 그래서 오늘 어저께 조처로서는 페이스북은 아무런 배상금이나 예. 과징금을 낼 필요가 없다. 예. 그리고 모든 재판 비용도 한국의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돼야 되는 예. 이런 결론이 도출이 된 예. 겁니다. 저희가 페이스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좀 더 들어가 봐야 하는 부분이 뭐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해외 IT 업체들은 들어와 있는데 그런 해외 업체들은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있고 거의 안 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국내 업체는 해마다 수백억 원대를 네. 내고 있단 말이죠.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이제 비용 부과 체계가 뭐 달라서 그런 건지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건가요? 비용 부과 체계에 대한 법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망을 깔아놓고 있는 이 통신 사업자, 예. SK, KT, 뭐 LG 이런 회사와 예. 또 그것을 이용하는 네이버나 카카오,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회사들이 서로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예. 문제는 협상력에 있어서 바게닝 파워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구글, 예. 유튜브, 페이스북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쪽은 사용자 숫자가 예. 예. 우리 카카오나 네이버를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많이 들어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전송료가 예. 데이터 전송의 양이 예. 네이버는 간단하게 보고 지나가더라도 이 구글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는 동영상이 많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특히 유튜버. 예. 예. 그쪽에서 엄청난 양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트래픽이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돈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내고 있고 예. 그래서 트래픽이 걸리면 우리나라 이 통신 사업자들은 돈을 더 내서 예. 그 시설을 더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유튜브나 이런 네. 어떤 페이스북, 뭐 구글 이런 게 굉장히 뭐 공룡 기업입니다만 네.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요. 네. 그렇다고 한들 역차별 논란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라 다시 얘기는 돌아갑니다만 그 법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으니 네. 해결할 방법이 있는 겁니까? 예, 이제 국제사회 기본적으로는 예. 바게닝 파워를 키우는 수밖에는 없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 망 사용료에 대한 이 입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망을 얼마만큼 어떻게 사용했을 때 어떻게 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법에 있어야 되는데 예. 이번 법원 판결 같은 경우는 뭐냐 법원을 우리가 왈가왈부를 할 수 없는 게 법원은 어디까지나 나와 있는 법만 가지고 판정을 하게 돼 해석을 있는 하겠죠. 거예요. 네네네. 이번의 경우에도 페이스북이 SK와 LG U+의 그 망 사용자들에게 사용 속도를 늦추어서 많은 예. 피해를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공정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것을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입증을 하지 못한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쉽게 올리냐면 페이스북 때문에 통신 속도가 줄어들었는데 예. 그것이 페이스북의 잘못이냐 예. 의도적인 한국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망을 이용할 때 예. 망 이용에 있어서의 그 CP와 통신사업자 간의 책임 문제에 관해서 예. 기본적으로는 양쪽의 협상에 따른 그 시장의 자율적인 판단을 따라야 되겠습니다만은 최소한의 기준, 예.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준은 나와야 되겠다. 예. 그런 면에서 국회 입법이 이 또한 굉장히 시급한 사안입니다. 통상임금도 법적으로 규정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소송이 이어지는 거고
이 부분도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 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예. 기승전 국회가 일을 안 한다.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참고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법에 관한 것은요. 그 법 하나로 그 조항 하나 예. 통상임금의 정의를 규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 국가적인 엄청난 손실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예.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그 당시 법을 만든 국회의원 이름을 공개합니다. 아. 저도 사실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지 그렇게 만든 사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 예. 근데 앞으로는 예. 정말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 때 예. 사후적인 후폭풍 예. 이런 사회적 부작용 코스트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열심히 보여요. 일을 안 하면 개인적인 부담을 줄 정도로 사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까지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